경기 북부 탑뉴스 오세환입니다. 지금부터 4월 15일 실시되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고양시 갑 선거구 자유한국당 이경환 예비후보를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후보께서 제39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변호사로서 교육, 경제, 정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해 오셨습니다. 네, 그동안의 활동력을 직접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치 오기 전에는 제가 변호사 생활을 했었고요. 변호사 하면서는 주로 법무법인 대표를 했었기 때문에 다양한 분야를 하긴 했지만 주로는 부동산 분야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 부동산 분야를 하면서 시민 활동도 같이 했었는데 특히 한국납세자연맹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 단체 제가 초기부터 법률지원단장을 맡아서 법률 지원, 각종 제소, 그리고 집단소송까지 제가 많이 했습니다.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기회가 닿아서 정치계에 입문하게 됐습니다. 정치계에 와서는 우리당에서 처음에 수석 부대변인을 하고 주로 부대변인을 하다가 이 지역구 당위위원장을 맡기도 했습니다. 당위위원장을 한 2년 동안 맡으면서 주로 미디어 관련 특화된 법률 업무를 많이 맡았었고요. 그리고 현재는 그 당 미디어 특위 법률 지원단장으로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변호사들은 미디어 쪽은 잘 모르거든요. 예전에는 사실 미디어 전문은 아니었는데 당에 오고 나서는 주로 미디어 쪽 일을 많이 하는 바람에 미디어 관련 법률에 조금 더 남들보다 많이 한다고 할까요? 어쨌든 그런 쪽에 많이 특화된 변호사로서 주로 당에서 많이 활동을 해왔습니다. 네, 후보께서 지난 1월 16일 예비후보 등록하시고 또 가족과 함께 출근 인사 등 다양한 선거 운동을 펼치고 계신데요. 시민들을 만나본 소감 또는 분위기 어떠신가요? 아직까지는 우리 당이 자신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2년 전 지방선거보다는 많이 분위기가 나아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응원하는 소리도 많고요. 특히 이번에는 바꿔야 된다. 특히 경제가 너무 어렵다. 이 경제가 어려운 것이 어떤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현 정권 내지는 현직 국회의원들의 어떤 잘못된 정책에 의해서 국가적으로 내지는 지방 이 지역구에서 많이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면서 저를 격려를 많이 해주십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제가 열심히만 하면 이번이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나름 기대도 한번 해봅니다. 네, 좀 그런 시민들의 마음을 좀 잘 보듬어 줄 수 있는 그런 활동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후보께서 길거리 선거 운동에 사용하는 피켓에 보면 경제 무능 심판이라고 적혀 있는데요. 이런 슬로건을 정하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결국은 이 정권이 여러 가지 일부 잘하는 점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잘못한 점 중에 가장 크게 잘못된 점은 역시 경제 문제 아닐까 싶습니다. 모든 지역 구민, 나아가서 국민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경제 부분이 어렵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정권이 이 경제를 제대로 이끌어갈 능력은 없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제 나름대로 했었고요. 이번 선거는 현 정권이 경제가 잘못되었다, 경제를 끌어갈 능력이 없다 라는 부분을 부각시키는 것이 이 지역 구민의 공감대를 얻어낼 수 있다라고 판단해서 그렇게 하게 된 것이고요. 특히 이제 경제 부분 관련해서는 이 현 정부가 그 3가지 경제 원칙을 내세웠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소득주도 성장이라든지 혁신 성장이라든지 그리고 공정 경제 이렇게 3가지를 내세웠지만 실질적으로는 이 3축 중에서 소득주도 성장에 치우치는 경제 기조를 가져옴으로써 크게 문제가 되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혁신 성장이라든지 공정 경제 부분에서도 소득주도 성장처럼 주안점을 주었다면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텐데 이 현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오로지 한 것은 소득주도 성장. 저는 이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말 자체가 경제학 이론적으로 성립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는데요. 소득을 주도해서 성장이 되는 것이 아니라 소득을 높이게 되면 기업하는 입장에서는 그것이 성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비용이 오히려 늘어나기 때문에 일반적인 고전적인 경제이론에 따르면 소득을 늘리게 되면 기업으로서는 비용이 증가한다. 따라서 성장으로 가는 길에는 오히려 마이너스가 된다. 따라서 지금 이루어지는 경제 침체라든지 이런 것들이 비이론적인 정부의 정책에 따라서 이루어진 거 아닌가. 그것이 장기적으로는 계속 그렇게 갈 것이다. 그래서 현재 정부는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말을 잘 쓰진 않는데 혹시 조금이라도 좀 나아지는 경제 기반만 보이면 마치 그 소득주도 성장의 결과다. 이렇게 이야기하려고 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데요. 일반적인 경제 이론가들은 절대 거기에 동의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 같습니다. 네.
아무튼 경제가 좀 하루빨리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들이 생기길 기대하겠습니다. 그 후보께서 신년 인사를 통해서 낡고 무능한 진보 정치로 세약해온 고향을 젊고 활기차게 바꾸겠다라고 강조하셨습니다. 그건 어떤 상황을 지적하신 건가요? 이 지역구에는 그 진보 정치인으로서 전국에서 이제 처소를 꼽는 분이 계십니다. 근데 그분이 지역 구민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사실은 쉽지 않은 이 정치 풍토에서 지역 구민들이 많은 기대 속에 좋은 진보 정치인을 키우겠다고 이때까지 선택을 해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이렇게 지역을 돌아다니다 보면 이제는 진보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밝고 깨끗해야 되는데 오히려 더 낡고 뱄다는 느낌이 든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많이 듣거든요. 특히 상대 후보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상대 후보가 예컨대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서 국민은 몰라도 된다라고 했다든지, 그리고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 수호하는 듯한 그런 발언을 했다든지, 그리고 얼마 전에 국회의원 정수를 늘려야 된다. 그 늘리는 이유 자체가 연동형 비례대표제, 자신들이 주장했던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관철하기 위해서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과 다른 방향으로 국회의원을 늘리자고 이야기를 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역 구민들, 나아가서 국민들이 많이 실망하고 계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현재 지역 구민들의 밑바닥 속에서 이야기되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계속적으로 파고드는 것이 현재 이 지역구에서 제가 승리하는 방식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된 겁니다. 네. 또 가장 또 중요한 것이 아무래도 지역 현안일 텐데요. 후보께서 생각한 고양시의 가장 시급한 현안, 또 해결 방법, 무엇이라고 생각하시고 또 미래의 비전, 무엇을 제시하시겠습니까? 결국은 현재 그 고양 시민 전체적으로 가장 불만스러워한다고 할까요? 그런 부분들은 역시 일기 신도시로 출발한 일산, 나아가서 고양시 전체가 같은 일기 신도시로 출발한 분당에 비해서 엄청나게 상대적인 저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물론 좀 직설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부동산 가격이 되겠지만 이 부동산 가격이 형성이 그냥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 가격이 의미하는 말은 실제로 주변 시설들, 교육이라든지 교통시설이라든지 삶의 조건 자체가 다른 일기 신도시에 비해서 많이 떨어진다라는 평가를 객관적으로 가격으로 받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처음 비슷한 가격으로 출발한 분당에 비해서 일산의 아파트 가격은 거의 뭐 절반이 아니라 절반 이하, 어떤 경우에 따라서는 4배, 5배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는데 현재 일산 신도시가 같이 출발한 분당 신도시에 비해서 그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평가하고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이 고양시 전체를 삶의 질을 끌어올릴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럼 그 기반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특히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고양시 각 지역구 출마 후보자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요. 또 고양시 내에서는 일산과 비일산, 그리고 경의선 이남과 이북이 약간은 또 다릅니다. 특히 제 지역구가 과거의 덕양갑과 식사지역인데 그 지역은 일산 신도시에서 약간 비껴져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일산 신도시에 비해서도 많이 낙후되어 있다고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고양시 내에서도 교통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특히 자족시설이 없어요. 대표적인 자족시설은 큰 대기업인데 이 대기업 관련해서는 제가 후보로 뛰게 된 이 지역구에서는 전혀 자족시설이라고 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이 지역은 농업 부분도 꽤 많은 점유 면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농업을 스마트 농법과 관련해서 또 생명과학 분야의 대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유치해가지고 창의적으로 새로이 발전시키고 교통시설도 함께 발전시키는 것이 현재 이 지역구의 가장 시급한 현안이다. 특기와 관련해서 하나만 추가하고 싶은데요. 식사지역 관련해서는 현재 고양선이 가장 큰 현안이 되고 있거든요. 현재 고양선이 창릉 신도시 관련해서 고양시청까지는 일단 계획되어 있는데 식사역까지 안 오고 있습니다. 고양시청역에서 이 식사역까지 끌어오는 것을 제 하나의 가장 큰 공약으로 내걸고 그것을 반드시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기를 정말 기대하겠습니다. 그 후보께서 다양한 패널 활동을 해 오셨는데요. 그래서 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현 정부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무래도 초기 대응이 실패했다고 봐야 되겠죠. 특히 그 중국 눈치 보기에 너무 몰입한 나머지 그 국민의 안전은 뒷전에 둔 거 아닌가 라는 평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많은 국가에서 중국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을 출입 금지를 시키고 있는 것이 일반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지금 우한 지역에만 오는 사람들로 제한하지 않았습니까?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 중국의 눈치 보기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왜냐하면 특히 실질적으로는 6월달로 미뤄졌다고 하지만 원래 예정됐던 4월달 그 시진핑 방문을 걱정한 나머지 그 부분에 대한 영향을 줄까 싶어서 중국 눈치 보기 때문에 그렇게 제안한 거 아닌가, 그 정도밖에 안 한 거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이번에 중국 대사가 들어와서 왜 금지하느냐, 다른 나라들에서는, 다른 선진국에 대해서는 아무런 반발을 못하다가 특히 우리나라의 출입 금지 조치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항의를 하는 모습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마치 정부 여당 각부 장관들이 중국에 대해서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계속적으로 하는 것, 그런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 현 정부 여당에 깔려있는 중국 눈치 보기가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다. 이것을 보고 국민들은 안전이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불안감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 어떤 정보를 그 질병관리본부에서 좀 늦게 오픈한다든지, 그리고 오픈할 때도 전체를 다 공개하지 아니하고 동선에 대한 파악을 갖다가 부분 해주면서 국민들 입장에서는 전체적인 것들을 투명하게 볼 수 없고 부분 볼 수 있게 됨으로써 불안함을 키워나가고 있는 것, 이런 것들이 현 정부가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해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하루빨리 종식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시민과 유권자분들께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정치 신인입니다. 그리고 신인 만큼 때묻지 않은 여백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과 끝이 동일한 정치인이 되겠습니다. 지역 구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치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덕양 식사라고 하는 이 조용한 지역구에 새로운 변화의 바람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정치인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4월 15일 실시되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고양시 갑 선거구 자유한국당 이경환 예비후보를 만나봤습니다.